흑백요리사에 참가한 철가방 요리사 임태훈이라고 합니다. 예. 팔봉환자라는 거를 제가 근데 먹어보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연구를 한 1년 반 정도 했죠. 청경채는 귀에도 안 들어요. 저는 이 단어를 말씀하시지도 전혀 몰랐어요. 저희 친구 부모님이랑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시고 나서 그때도 뭐 상황이 안 좋아서 그냥 저희가 고아원에 가게 됐어요. 거의 2년 가까이 산 것 같아요, 고아원에서. 중학교 때 그 치킨집에서도 일을 한번 해봤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일 잘한다고 중국집 사장님이 캐스팅을 한 거죠. 이제 빠르네 이러면서 이제 뭐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생계형인 요리사였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음식을 했던 사람인데 이후에 제가 바뀌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슐랭가이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흑백요리사 특집 1호 탈락자 시크릿 코스 셰프님의 로기와 트리플스타 셰프님의 트리드에 이어 소개드리는 세 번째 식당, 흑백요리사를 시청하신 분이라면 이 완자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완벽한 익힘의 청경채와 거대한 고기 완자, 많은 분들의 심장을 같이 뛰게 만든 눈빛과 그를 뒷받침하는 실력까지 갖춘 철가방 요리사 임태훈 셰프님의 도량에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흑백요리사에 나온 셰프님들의 식당을 전부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구독해주시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가 17만 명인데 올해 안에 꼭 20만 달성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단순히 음식 리뷰만 하는 게 아닌 중간중간 셰프님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담백하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니 그냥 하던 대로 음식 리뷰만 할 것이지 하시는 분들 있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선 다루지 않은 흑백요리사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철가방 요리사 셰프님의 인생이 음식에 어떻게 녹아있는지 들어보시면 조금이라도 더 입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예약이나 주문과 관련된 꿀팁도 영상에서 풀어볼 예정이니 오늘도 한번 제대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방문한 이날은 10월 3일 개천절, 완벽하게 익은 청경채와 동파육을 먹기 위해 8시 30분부터 줄을 섰는데요. 결국에 캐치 테이블 대기는 취소하고 저녁 웨이팅에 돌입했습니다. 총 9시간 정도 웨이팅했네요. 웨이팅 관련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원래는 전화로만 예약을 받는 시스템이었는데 10월 4일부터 캐치 테이블 예약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캐치 테이블을 통해 편하게 예약하실 수 있고, 현장 대기의 경우 평일 기준 점심 웨이팅은 보통 8시에서 9시 언저리, 저녁 웨이팅은 2시 정도부터 줄서기 시작한다고 하고요. 이 동파육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 동파육은 예약과 현장 모두 합쳐 한 타임에 15팀 정도밖에 주문을 못하니까 대기번호 10번 넘어가시는 분들은 뭐 거의 못 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꼭 동파육을 먹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상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와서 대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도량의 요리들은 기다려서 먹을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디서도 맛보지 못할 독보적인 맛이다, 여기보다 맛있는 중식당은 없다, 뭐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해 번번이 내려오시면서 죄송함을 표시하고 한 분 한 분 웃으면서 사진도 찍어주시니까 다들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주방 뒤편을 들여다보면 여기선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게 되셨는지. 닉네임 같은 경우에는 제 인생사의 스토리거든요. 이제 제가 어릴 적부터 이제 가정 환경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어릴 때 그 아버님이 사업 실패로 인해서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새해 장가를 가셨다가 그때도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가 고아원에 가게 됐어요. 고아원에 가게 돼서 거의 2년 가까이 산 것 같아요, 고아원에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친할머님이 저희를 찾으러 오셨죠. 원래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많이 이제 긍정적인 삶을 살긴 살았는데, 그래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쪽 가슴 쪽에서는 엄청 애렸어요. 그냥 가슴이 너무 답답했고 그냥 울고도 싶었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거를 안 받아들이면은 뭐 발전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근데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힘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감사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는 원망은 안 해요. 이 부분에 내 삶에 뭐 내가 뭐 부모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부모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줬다라면은 더 좋은 사람이 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하고 있고, 그냥 단지 그 부모님 인생은 부모님 인생이고 제 인생은 제 인생이기 때문에 나에게 남들이 못 해본 경험을 해줌으로써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9시간의 웨이팅 끝에 맞이한 동파육입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난 윤기가 좀 상당하죠. 한번 젓가락으로 들어올려 보는데 여러분이 그토록 기대하시는 청경채도 접시 가장자리에 예쁘게 잘 담겨져 있네요. 입에 넣자마자 녹아 없어지는 듯한 비계와 부드럽게 쪄진 살코기가 같이 씹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하나도 짜지 않고 오히려 간 자체는 마일드하게 돼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동파육에 임태훈 셰프님의 음식을 대하는 자세가 전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동파육이라는 음식은 오향이라고 해서 계피나 팔각, 정향, 화자오 같은 이국적인 향신료 향이 꽤 강한 편인데, 여기 도량의 동파육을 먹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거 되게 절묘하다였습니다. 향신료 향이 너무 세지도 않으면서 정말 절묘할 정도로만 은은하고 기분 좋게 살짝 치고 가는데, 이거는 이 음식을 한국 대중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정말 많이 연구를 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중의 취향에 최대한 맞추면서도 음식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또 지켜내는 그 절묘한 선이 동파육뿐만 아니라 다른 요리들에도 확실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런 절묘함을 만들어내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뭐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생계형인 요리사였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음식을 했던 사람인데 아는 게 많이 없으니까 배울 곳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이제 그 도서관에서 요리책을 사가지고 한 게 여경옥 셰프님, 여경래 셰프님이 만드신 책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제가 속으로 항상 생각하는 스승이라는 분이 여경래 사부님이랑 여경옥 사부님인데, 그러니까 중식에서 사부사부 거리잖아요. 근데 존경하는 셰프님들 이제 한테 다 사부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그 여경옥 사부님이랑 여경래 사부님 밑에서 일을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만큼은 스승이고 사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청경채는 귀에도 안 들어요. 저는 이 단어를 말씀하시지도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냥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합격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소리를 질렀죠. 감사합니다라고. 딱 이것뿐이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당시에. 저는 늘 하던 대로 치밀하게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제 음식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를 저는 이런 대회를 뭐 처음 나와 보고를 이 긴장되는 순간을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뿐이 안 했고, 근데 이제 막상 오셔가지고 청경채의 식감이 아주 좋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드셨다고 해서 너무 기분 좋았죠. 위에 이제 아시는 백 셰프님들이 그냥 눈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울어 그래가지고 아유 아니 안돼 내가 이래. 원래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한, 그러니까 아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싫어요 안 돼요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저도 주체를 못 해가지고 안돼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참았죠. 팔보환자가 좀 신기하지 않았을까? 이제 팔보환자라는 요리는 있는 요리예요. 원래 그 동대문의 동화반점이라는 곳에서 원래 하던 곳이었고, 제가 근데 먹어보질 못했어요, 그 음식을. 그냥 너무 바쁜 가게였고, 그리고 제가 뭐 가게를 해가지고 뭐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먹어보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중식을 하다 보니까 완자도 만들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재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완자를 다져가지고 똑같이 해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타가지고 맛이 없고, 그래서 이게 고기도 낭비가 되고, 그래서 이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가지고 이 양파가 제가 가져 나온 게 크잖아요. 엄청 크. 예,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게 큰 게 있어요. 예, 시장에 뭐 중식당이 오래 일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큰 양파가 있는데 그것으로 완자를 하나 붙여보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붙여봤는데 많이 갈라지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신문 기사를 봤어요. 우연치 않게 신문 기사를 봤는데 계란 노른자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더 추가적으로 집어넣고 이제 연구를 한 1년 반 정도 했죠. 그거를 꼭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1년 반 정도 연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틀이 잡히기 시작했고 저만의 그 팔보 환자가 탄생한 거죠. 예. 그래서 저를 뽑지 않았을까. 예. 정말 아쉽게도 찰가방 셰프님의 팔보 완자는 밀려드는 손님과 엄청난 주문량에 의해 잠시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 넷플릭스를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팔보 환자 하나 만들려면 사람 한 명이 거기 붙어서 몇십 분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지금 같은 상황에선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아쉬움을 뒤로하고 대신해서 주문한 팔보채, 경연 때 나온 팔보 환자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완자가 없다. 두 번째는 팔보 환자보다 매콤하다. 팔보채를 먹으면서 저는 솔직히 좀 놀랐던 게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재료 하나하나의 익힘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 해산물류들은 너무 오래 데치거나 볶게 되면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식감 자체가 질기고 푸석해지게 되는데 식감이 상당히 부드러워 맛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간은 너무 세지 않아서 술안주보단 밥이랑 먹기 딱 적당한 정도였습니다. 팔보채를 먹으면서 여기에 고기 완자에서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상상을 해봤는데 아무튼 팔보 환자도 나중에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꼭 한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향가지도 정말 맛있었어요. 소스 베이스는 딱 칠리 새우에서 사용하는 그 전형적인 칠리 소스 느낌인데 이 새우 튀김 대신 가지 튀김이 들어가 있다. 근데 또 가지 들어갔다고 서운해 하시는 분들, 이 가지 샌드를 반으로 갈라보면 이렇게 다진 새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쉽게 말해서 이건 가지 새우 튀김으로 만든 어향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배도 슬슬 차고 이쯤 되니까 셰프님의 흑백요리사 출연에 대한 비하인드가 좀 궁금해지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저는 사실 그 음식을 함으로써 만약에 떨어져도 아쉬움이 없었어요. 제 거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아쉬움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한번 제대로 이분한테 심사를 받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내가 저 눈빛을 딱 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엄청 긴장을 많이 했었구나. 그리고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제가 음식을 거기서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2피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자신 있게 소화를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거 자신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시식을 딱 하시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합격을 주셔가지고 감사드리는 마음이죠. 음식할 때는 전혀 긴장이 안 돼요. 음식할 때는 전혀 긴장이 안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음식을 하잖아요. 제 음식을 하는 거는 전혀 긴장이 안 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심사를 받는다? 저는 손님들한테 항상 심사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심사위원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이, 그리고 최고의 그 요리사가 제 음식을 심사를 한다. 영광스럽죠. 근데 그 자리가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항상 생각하는 스승이라는 분이 여경래 사부님이랑 여경욱 사부님인데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 그 순간에 너무 소름이 돋았고 저는 솔직히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나왔지만은 어떻게 대선배님을 이기고 존경하시는 분을 그렇게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죠.
매운 거를 만약에 여경래 사부님 음식을 먼저 먹었다라고 드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긴 게 이긴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대가를 이겨요? 못 이기죠.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운이 좋았던 거지, 그냥 가슴이 좀 많이 한쪽이 아팠어요. 제가 이겨서가 아니라 죄송했죠. 그냥. 팀전에서 또 엄청난 활약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정말 이게 뭐냐면 할 말이 많은데, 저희 진짜 정말로 팀워크 엄청 좋았어요. 근데 TV에서 보는 방면에서 제가 바로바로 사과하고, 그냥 제가 뭘 거기서 큰 실수한 거는 그냥 야채, 그 어양소스를 야채를 다 쌌다는 거? 그거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애기가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처음에.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철가방 셰프님이 첫 팀전에서 초반에 테스트용 음식을 만들 때 그 손질해둔 채소를 한 번에 다 볶아버리셨나봐요. 근데 이 레시피의 수정이 좀 필요했는데 이 채소가 없어서 이모카세님과 급식대가님께서 좀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모카세 셰프님이 이거 고추 잡채로 처음에 이렇게 막 하자라고 했는데, 이후에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양 그 재료로 다 썰고 했는데 나중에 재료가 다 없잖아요. 그때 청고추, 홍고추로 다 썬 거예요, 고추 잡채. 그래서 파이팅 넘치고 막 팀워크도 좋고, 근데 내가 그 부분이 실수해가지고 너무 창피했거든요. 창피했는데 어떻게든 이걸 소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강승원 셰프님 말을 열심히 듣고 옆에서 도와줄 거 도와주고, 이모카세 셰프님이랑 급식대가 셰프님한테 죄송합니다. 대장 강승원 셰프도 역할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제가 원래 2라운드 때 이 친구한테 매력에 빠진 거예요. 이 친구가 2라운드 때 칼질을 예술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칼질은 자신 있거든요. 사실 중식도로 칼질은 엄청 자신 있는데, 이거 다이닝 미쳤네 이거. 그래가지고 너무 매력에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엄청 친하게 지냈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고, 서로 잘할 것 같아요. 이제 승원이도 잘할 것 같고, 앞으로도 정말 엄지 이렇게 날리고 싶은, 항상 만나면은 막 껴안고 싶고 막 그래요. 우리 승원아 안녕. 야, 내가 너랑 2라운드 때부터 이제 좀 친해져가지고 말도 놓고 형 동생 하는 사이가 됐는데, 항상 난 너를 응원하고 있고, 항상 열심히 하는 셰프, 그리고 자랑스러운 셰프로 활동해 주길 바랄게. 나도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얘기를 듣다 보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실진 모르겠지만 사실 이 도량은 훠궈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훠궈는 소고기 훠궈를 주문했는데 촬영하느라 고생한다고 한우 차돌로 바꿔주셨습니다. 참고로 홀에서 드시면 좀 넓은 훠궈 냄비가 나오고, 룸에서 드시면 이렇게 1인용 냄비로 나와요. 훠궈도 생각보다 마일드한 맛이라 이건 진짜 누가 먹어도 맛있다 소리 나올 맛이고, 이 소스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홍탕에는 이 땅콩 소스, 백탕에는 중국식으로 만든 폰즈 소스 찍어 먹으면 됩니다. 다른 분들 후기를 보면 바쁜 와중에도 나와서 테이블마다 인사도 하시고 반응도 살피고 그러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량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저는 정말 앞으로 더 오래갈 맛있고 가치 있는 중식당이라고 생각해요. 음식 자체는 여기보다 더 맛있는 곳도 분명 많을 거고, 중식치고는 마일드한 편이라 취향이 좀 갈릴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 음식들에 대해 정말 오랜 시간과 연구가 들어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량의 음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절묘함인 것 같아요. 항상 손님들에게 심사받는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하시고, 생계를 위해 시작한 요리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하며 남산도서관에서 여경래 셰프님의 책을 빌려 공부하고, 향신료에 익숙하지 않은 대다수의 손님들을 위해 딱 은은하게 느껴질 정도로 향신료 향을 조절하고, 이런 과정들이 쌓여서 지금의 도량을 만들어낸 것인데, 아직까지도 그 순수한 열정이 기반이 된 강인한 눈빛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앞으로 만들어갈 그 미래가 더 궁금해질 따름입니다.
음식이란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냥 먹는 것과 이 음식에 담겨있는 스토리와 만든 사람의 마음가짐을 알면서 먹는 것은 분명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식, 먹는 즐거움이라는 건 단순히 먹는다는 행위보다 그 음식을 먹는 시간 동안 얼마나 풍부한 경험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 시리즈를 기획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도량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풍부한 경험으로 맛있는 식사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셰프님과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갇혀 있지 마시고 좀 나와서 좀 그 현실은 그냥 현실일 뿐이에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 거기에서 너무 얽매여 살지 마세요. 절대 얽매여 살면은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언젠간 그 갇혀 있는 곳에서 나와서 계단을 밟고 있지 않을까요?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셔야 빛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셰프님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